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NC소프트 게임 AI 랩의 모션 AI 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유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AI로 고퀄리티 모션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는 다양한 지형에 적응해서 새로운 동작들을 AI 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발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먼저 저희 게임 AI 랩에서 하는 게임에 적용되는 AI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고, 어떻게 문제를 정의했고,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NC소프트 게임 AI 랩에서 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 AI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는 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 AI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는 AI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알파고와 같이 실제 NPC가 플레이어의 상대로 혹은 플레이어를 도와서 게임을 실제 플레이하는 그런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사람과 싸우는 그런 AI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게임의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생성하는 데에서 AI 기술을 또 접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리소스 제작을 위한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게임에 들어가는 아트 리소스라든지 모션 리소스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각각 팀에서 게임 플레잉 AI는 강화학습 팀이라는 팀에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게임 기획을 위한 AI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션 AI 팀에서 모션을 생성해내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생성해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돼서는 립싱크라든지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게임에 적용되는 AI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AI 기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간의 저희 팀의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AI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데서 매력을 느낍니다. 목표를 주어주면 AI에게 어떤 일을 해결해달라고 하면은 그 일을 잘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여기 사진에서도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 같은 경우에 토니 스타크가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키죠. 어떤 정보를 보여달라든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든지 할 때 구구절절 이렇게 어떻게 수행하라고 알려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AI가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저희가 AI의 좋은 점이라고 매력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알파고 예로 볼 수 있듯이 사람보다 나은 성능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 중에 바둑을 가장 잘한다고 알려져 있던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도 바둑을 플레이해서 사람을 이기는 AI에게 패배를 했었잖아요. 한 판을 이기긴 했지만, 그렇듯이 사람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AI가 만능인 것인가?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AI가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여드릴 영상은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연구를 한 다른 연구인데, 이 AI의 목적은 장애물을 피해서 빨리 달리도록 강화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잘 달리거든요. 근데 딱 보기에도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제를 보고 AI가 목표를 푸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좀 비교해 보자면, 두 AI가 모두 목표를 이루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기도록 설계가 되었고 실제로 이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 AI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달리기, 장애물을 피해서 빠르게 달리기를 기대를 했고 실제로 빠르게 달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다른 행동에 대해서 약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다르면 되게 참신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수를 해서 이겼다 하고 좋아할 수 있는 반면에,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다르게 달리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저렇게 달리면 되는가, 팔을 휘젓는 게 어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렇게 AI의 목적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게 되는지 그 과정도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그런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한 5억 정도에 판매가 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화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AI입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그림의 가치가 5억이라는 것에 대해 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정말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AI가 그린 이 그림이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영역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공개를 한 연구인데요. 이 화면이 그림판 같은 이제 툴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뭐 페인트통, 뭐 브러쉬 이렇게 있고, 아래 보시면 이제 색상 팔레트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색상 팔레트들의 다 이름이 있어요. 뭐 스카이, 트리, 뭐 클라우드, 마운틴 뭐 이렇게 다들 세그먼트가 표시가 돼 있고, 그거를 이제 팔레트에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단색으로 돼 있는 그림이 이제 사용자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그림은 AI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준 그런 그림이에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요. 네, 저렇게 대충대충 그림을 그리는데도 옆에는 아주 되게 사진 같은 리얼한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특이하게 실제로 건드리지 않은, 여기서 뭐 산을 그리면 바닥에 물에 그림자가 생긴다든지, 뭐 초원을 눈으로 바꾸면 나무들의 잎이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명령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굉장히 신기하게 폭포를 그리면 예쁜 폭포가 나타나죠. 이런 거를 보고 저는 뭐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밥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요. 밥 아저씨처럼 저희도 이렇게 그림을 쉽게 뭐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는 이런 재미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학술적인 얘기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겐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이제 파라미터화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연구인데요. 이제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 뭐 수염의 정도, 뭐 안경을 쓴 정도, 머리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그런 또 연구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낸 이제 얼굴들이 굉장히 고화질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분야인데요. 이거는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사진의 뭐 어플 같은데 필터 정도로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제 처음에 보이시는 사진에 이제 이 부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화가들의 뭐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뭐 뭉크의 그림 같은 것을 이제 결합해서 새로운 이제 저희가 찍은 사진이 새로운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GDC에서도 구글 스테디아를 발표하면서 게임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례로 보여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 팀에서는 AI의 기능들 중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좀 더 사람과 같은 그런 이제 결과를 내는 것이 더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예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빨리 달리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같이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과 비슷한 모션을 생성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고퀄리티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과 같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사람과 가장 비슷한 것이 고퀄리티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고퀄리티 모션을 생성을 하게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잠깐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게임에서 모션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여기서 제가 가져온 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든지 레드데드 리뎀션 같은 게임에서 게임 속에 있는 모션들이 거의 모든 모션들이 다 이제 실제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플레이어가 굉장히 몰입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자연스러운 모션들이 이제 얼마나 게임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가능성을 봤고, 실제로 이런 이제 고퀄리티 모션을 얻기 위해서는 모션 캡처라는
이제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션 캡처라는 것은 배우가 이제 저런 이제 이런 쫄쫄이 셔츠를 입고 몸에 마커를 달고 카메라 한 수십 개의 카메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이 배우들의 를 찍어서 3D로 리컨스트럭션 시켜서 그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작업이 이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새나 뭐 동물, 말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모션 캡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션 캡처로 만들어진 영상은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보장하지만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도 저희 회사에서 지하에서 이제 모션 캡처를 촬영하는 장면인데 그 모션 캡처 하시는 팀장님 말씀이 한 10초 가량 작업물을 내려면 한 하루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좋은 품질의 모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모든 모션들을 다 모션 캡처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AI에게 모션을 배우게 하고 새로운 모션을 만들어주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네, 저희 문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게임 속에 다양한 지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형에서 지형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 지형에 맞도록 다른 모션을 생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로 잡았고요. 여기 영상에서는 언차티드 4에 나오는 벽을 타는 그런 스테이지인데요. 이 영상에서 보면은 뭐 딱 봐도 어디를 집어야 될지를 이제 알고 그 부분을 집을 때 다양한 이제 자연스러운 모션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딱 이런 정도의 다양한 벽면을 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요거보단 좀 더 다양한 이제 잡을 지점을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길을 찾는 그런 모션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제 스킬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벽면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라는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정 이제 벽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몸의 자세를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문제를 간단히 볼 수가 있어요. 로봇이 됐든 팔이 조인트가 이제 관절이 3개가 있는 이제 팔이 있고 그 끝을 이제 엔드 이펙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타겟이 이제 실제 잡아야 되는 지점이라면 저 타겟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보통 엔드 이펙터를 아래로 내리면 타겟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 팔을 움직여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각 관절의 값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뭐 로봇이 됐든 실제 모션을 생성하게 됐든 그렇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엔드 이펙터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관절의 값들을 다 이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문제에 따라서 타겟의 위치에 따라서 혹은 뭐 현재 팔의 상태에 따라서 해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한 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타겟을 잡는 것에 대해 그 수많은 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지 그리고 타겟을 잡으러 가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이 자연스러울지 뭐 타겟을 어떻게 잡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게 가장 사람 같고 자연스러운지에 대한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처럼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제 풀바디 IK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풀바디라는 것은 몸에 있는 관절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연구할 때도 23개의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팔다리, 뭐 목이라든지 척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십 개의 관절을 제어하는 이제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기존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애널리틱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의 관절의 각도, 뭐 팔은 뒤로 꺾이지 않고 뭐 이 정도를 커버를 하면서 뭐 무릎이
어떻게 뚫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모션을 취할지를 이제 즉각 네, 바로 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뭐 보통 이것을 쓰는 이유는 속도를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답을 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품질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준 것이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이상한 행동을 취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뭐 품질을 희생하더라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산적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미의 상태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퀄리티는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실시간에서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뭐 로보틱스 정도에서 사용을 하면 몰라도 저희가 실시간 게임에 적용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뭐 공성전 플레이를 하는데 뭐 막 무너져 내리는 성벽 모양에 맞춰서 플레이어가 막 자유롭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퀄리티는 좋아야겠죠. 임의의 벽면 모양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플레이어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동시에 수십 명의 플레이어, 뭐 100명이 될 수도 있는 플레이어들이 다들 자기 벽을 타는데 그것을 동시에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도 좋아야 하는 그런 이제 저희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기존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뭐 물론 모션 캡처 같은 걸로 모든 걸 대응하려고 해도 모션 캡처를 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들로는 도저히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고, 저희는 거기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문제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성벽은 아니지만 절벽 같은 벽이 다양한 벽면, 이제 굴곡을 가진 벽면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100명 정도의 사람이 이 벽면에 맞게 사람 같은 모션으로 실시간 동작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100명 정도가 이제 동시에 벽을 오르는 것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학습시켜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AI를 학습시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인터넷 강의를 본다든지. 똑같이 AI도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모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모션 데이터가 필요한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모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양질의 고퀄리티의 모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모션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현실적으로 딱히 없어요. 뭐 저희가 생각하기로 한 10,000개의 모션 데이터가 필요한데 10,000장의 모션 데이터를 뭐 모션 캡처로 예를 들어서 얻으려면 뭐 10,000개의 랜덤한 의미의 벽들을 만들어 놓고 액터를 보셔다가 벽을 10,000번 올라달라 하고 그걸 이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10초가량 얻으려면 뭐 하루에서 3일 걸린다 했을 때 10,000개를 하려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양질의 데이터를 직접 구하기는 어려웠고, 그렇게 수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키네마라는 상용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이제 IK를 풀어주는 상용 라이브러리거든요. 거기 이제 데모로 있는 이런 벽을 오르는 모션이 하나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게 딱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모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이제 원본 모션 한 장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뻥튀기 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이 모션에 대해서 일단은 점을 8개를 찍었죠. 그 시작점에 손과 발들, 그리고 도착 지점에 손과 발의 8개의 점을 이제 찍어주고 그걸 이제 랜덤하게 변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한 8개의 점들이 10,000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점들을 충족하게끔 기존 모션을 이제 뉴메리컬하게 수정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트랜스폼을 써서 이제 변형을 해줬는데요. 그 변형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긴 하지만은 뭐 한 장당 한 5초 정도 소요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수작업이 뭐 코딩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은 뭐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양질의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했으면 저희가 모션 데이터를 학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초기에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앞에서 만들었던 8개의 지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를 이동해야 할 때 손과 발의 위치를 주면 알아서 2초가량의 모션을 딱 생성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입력으로 주어지는 데이터의 양에 비해 아웃풋으로 이제 뽑아줘야 되는 모션 데이터의 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입력으로는 8개의 점의 XYZ 좌표이기 때문에 24개의 이제 실수 값인 반면에 이제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2초가량의 모션은 뭐 저희가 2초를 초당 30fps로 가정을 했을 때 뭐 60프레임에 풀바디 IK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개 조인트, 그리고 한 조인트의 로테이션 값은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500배 가량의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글짓기를 하는데 뭐 시작 글자 한 자만 주고 500자를 써내라라는 거를 매번 시킬 때 매번 충족을 해줘야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AI를 학습시키기는 너무나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약간 쪼갰습니다. 중간에 한 개의 개념을 추가를 했는데 그 경로에 대한 개념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모듈에서는 위치를 입력하면 경로를 이제 예측해주고, 이 예측된 경로를 가지고 그 중에 한 순간, 그러니까 경로가 60프레임이 있으면 그 매 프레임마다 그 프레임의 손과 발의 현재 위치를 입력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딱 하나의 포즈만 아웃풋을 내주는 그런 모듈을 2개를 쪼개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 경로라는 게 핵심 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경로가 AI가 생성을 한 거거든요. 각각 이제 AI가 2개가 있는데 이 점들을 보고 경로를 생성해 주는데 이 경로가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AI가 생성을 했지만 뭐 약간 삐뚤삐뚤할 수도 있고 원하는 지점에 딱 도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에 일단 데이터 양이 이제 그래서 쪼갰더니 비교적 간단하게 됐고요. 앞에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됐겠고, 뒤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치 기반에서 이제 회전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가 문제 크기를 확 줄여서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리려던 이 경로에 대해서 경로가 약간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로를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추가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부드러운 곡선으로 커브 피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큐빅 스플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점들의 위치와 속도를 이제 3차 다항식으로 보관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경로를 다운샘플링을 해서 그 각각의 다운샘플링된 포인트들을 다시 이제 업샘플링을 큐빅 스플라인을 통해서 해주는 방식으로 깔끔한 곡선을 얻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이 빨랐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 적용이 이제 되기 위한 AI를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거와는 또 별개로 게임에 적용되려면 성능을 또 최적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게임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게임에 적용시키기 위한 이제 총 오버뷰, 시스템 오버뷰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션 데이터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든 데이터를 밀어넣어서 학습을 하면 이렇게 아주 작은 인공지능이 생기게 되고요. 이 모션 데이터 양에 비해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값들은 굉장히 적은 값입니다. 그래서 요만을 딱 떼다가 실제 클라이언트에서는 굉장히 적은 연산과 빠른 적은 공간과 적은 연산으로 빠르게 이제 모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이제 큰 틀인데요.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데이터 양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에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도는 요 모듈의 클라이언트에 들어가는 이 이제 인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크기가 작고 작은 연산들을 매우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요. 명수에
명수가 100명이면 100번을 뭐 수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매 초마다 뭐 혹은 매 틱마다 수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응답 시간이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뭐 게임을 할 때 움직이라고 했는데 모션 생성해주는 시간이 뭐 몇 초씩 걸리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게임에 실제로 들어가려면 게임 퍼포먼스에 영향을 적게 받아야 합니다. 뭐 게임이 이 모듈 때문에 느려지게 된다면 뭐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하다가, 최근 이제 그래픽 좋은 뭐 게임들, 뭐 그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PC에서 사용하는 이제 자원 중에 생각보다 CPU 자원이 이제 남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GPU는 렌더링을 위해서 이제 풀로 사용되는 반면에 CPU는 좀 더 이제 여유 자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는 CPU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매트릭스 연산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GPU에서 연산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CPU의 유효 자원을 사용해서 이 AI를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인텔의 오픈비노라는 툴킷을 이용했는데요. 인텔과 이제 긴밀한 협업으로 실제 CPU에서 동작하는데도 GPU와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CPU에서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나이브하게 짠 C++ 코드보다 한 35배 정도 빠른 속도고요. 뭐 CPU에서 가정을 했을 때 텐서플로우보다도 빠른 그런 성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인텔의 오픈비노 툴킷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I의 특징이 잦은 연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캐릭터가 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연산을 매번 수행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4개의 연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것들을 같은 연산이기 때문에 매트릭스로 묶어서 연산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연산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캐릭터가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여러 명의 캐릭터에 대해서 각각의 뭐 솔버를 가지고 포즈를 뱉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캐릭터들이 요청하는 그 인풋들을 모아다가 한 번에 처리를 해줘서 이제 아웃풋을 나눠 가지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연산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한 최적화 과정이고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실제 동작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총 프로세스는 이제 실제 인게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4에서 이제 저희 테스트를 했고요. 여기서 인풋을 이제 최초 입력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언리얼에 있는 트레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벽면 메쉬에 어느 지점이 내가 충돌해서 잡을 수 있는 지점인지를 이제 가져오는 작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제 충돌 위치 지점은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여기 값을 정해준 다음에 수직으로 벽면과 이제 닿는 지점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랜덤 요소를 추가를 해서요. 그렇게 되면 이제 8개의 점, 현재 위치와 타겟으로 잡힌 4개의 점 해서 총 8개의 점이 나오는데요. 이 점들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AI인 트래젝토리를, 경로를 뽑아주는 AI가 경로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는 현재 저희 루트라고 볼 수 있는 힙의 위치를 5개의 트래젝토리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커브 피팅으로 이 생성된 이제 트래젝토리를 좀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요, 이렇게 생성된 경로에서 특정 순간,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를 이제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과 발의 위치를 입력으로 받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포즈를 생성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경로는 처음에 명령을 내리면 앞으로 2초 동안 어떤 경로를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제 예측을 해주고,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 프레임마다 현재 내 동작을 만족하려면 내 손과 발의 점을 만족하려면 어떤 포즈를 지녀야 되는지 이제 IK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모델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 동작하는지 데모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동작을 언리얼 상에서 동작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 트레이스 쏘는 부분이 이제 빨간색 이제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빨간색 점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실제 충돌 지점을 체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박스로 쏜 이유는 뭐 이렇게 구멍 같은데 손이 빠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른 동작으로 이제 벽을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품질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대안으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할 것은 언리얼에 있는 투본 IK를 이용을 했어요. 투본 IK라는 것은 이제 팔의 관절을 풀바디를 푸는 게 아니고 관절 딱 두 개만 써서 팔에 두 개, 다리에 두 개 이렇게씩 다들 이제 엔드 이펙터마다 두 개씩을 써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실시간에 당연히 수행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뭐 팔이 뒤로 꺾인다든지 혹은 뭐 다리가 너무 뻣뻣해서 사람과 같지 않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투번 IK이고요. 이렇게 다리가 저희 모델에 비해 좀 더 뻣뻣하고 팔이 막 뒤로 꺾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투번 IK도 잘 동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순간순간 조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네, 저희 모델에 비해 품질이 뭐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속도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100명 정도가 실시간에 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100명을 동시에 띄워도 1ms 안에 이제 처리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병목으로 잡히는 부분이 저희 모델 부분보다는 또 렌더링 부분에 이제 GPU 쪽이 병목으로 잡힐 정도로 저희 모듈은 그렇게 큰 연산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네, 결론 지었습니다. 네, 그 다양한 벽면에 대해서 각각의 캐릭터들이 자기의 벽면을 인식해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중간에 생기는 것은 꼭대기에 올라간 애들이 이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를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 이제 고퀄리티 모션을 사람과 같은 모션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AI 기술을 이용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저희의 컨트리뷰션이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저희 AI 기술도 뭐 룰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저희의 요약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성한 것이 실제 적용하기에 약간 불완전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커브 피팅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실제 원하는 위치에 딱 맞도록 해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것조차도 이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데이터를 얻는 것을 직접 이제 뉴메리컬하게 직접 생성을 했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성능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는 인텔의 오픈비노 툴킷을 이용해서 CPU 상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 이제 배치 단위로 이제 연산이 필요한 캐릭터들의 입력값들을 다 모아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산을 진행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프로젝트에 약간 보완점이 있는데요. 이제 영상에서 중간중간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벽면에 몸의 일부가 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벽면 메쉬의 전체적인 모양이 아니고 그 타겟 지점에 8개에 대한 점이다 보니까 벽면이 저렇게 좀 극단적인 경우에 몸의 일부분이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극단적인 좀 많이 이제 벽면이 많이 바뀌는 경우에 이제 벽이 몸을 파고들고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때 아예 불가능한 벽을 줬을 때는 당연히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몸이 구겨지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건 학습의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벽에 대해서 가보라고 하면은 AI가 가느니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인지 몰라도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는 정보의 양을 벽면 메쉬를 전부 다 고려를 하게 한다든지, 혹은 뭐 적어도 뭐 좀 더 많은 8개의 지점만이 아닌 좀 더 많은 점들을 뭐 보게 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이제 개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학습 데이터에서도 충분히 저런 이제 직각인 벽에 대해서 경험이 있게 될 것이고, 그걸 학습할 경우에 이제 저런 벽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이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희가 팀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모션을 생성하는, 실시간 모션을 생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에 모션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방금 이제 좀 아까 소개드린 이 스타일 트랜스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모션 생성하는 것도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컨셉은 하나의 그림에서 각자 다른 스타일을 주었을 때 새로운, 그리지 않았던 그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으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화풍이 딱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했는데, 저희는 어떤 의미의 모션에 특징적인 모션,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좀비 같은 팔을 들고 걷는 그런 모션을 줬을 때 모든 동작들이 다시 새로운 모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에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쪽이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달리다가 멈추는 그런 모션이고요. 스타일로는 저희 이제 게임의 리소스에 있었던 약간 이제 몬스터 NPC인데요. 크랄이라고 하는 이제 몬스터인데, 약간 구부정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스타일로 딱 한 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게 있고 얘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서 있는 거를 딱 줬을 때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약간 이제 달리다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구부정한 새로운 얘 스타일에 맞는 모션이 생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다 같은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고, 뭐 양손검을 든 캐릭터, 뭐 마법사, 아까 말씀드린 크랄, 뭐 좀비, 팔을 올리고 있는 좀비, 그리고 뭐 양손 캐논을 들고 있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 똑같은 동작들을 시켰을 때 일일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이제 새로운 동작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똑같은 모션들이 각자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연구를 또 진행을 했고요. 이게 시그래프 포스터 2018년도에 또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화면이 꺼졌네요. 여기 저희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 하단에 저희 그 팀의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희 연구 주제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이 발표 내용이 이번 GDC에서도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이름으로 그쪽에서는 좀 더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쪽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GDC 뭐 벌트를 통해서라든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